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소중한 이 짜투리 시간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죠.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와 무시당할 때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네, 존중 인정받으면 뭔가 하고 싶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래요. 근데 무시당하면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삐뚤게 나가고 싶고 이렇게 되죠, 이게.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러니까 코칭을 하려면은 우리 존귀함을 가지고 삽시다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 중에서도 지금 어느 영역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입니까? 상대방과의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환경과의 관계입니까? 뭐 싫어하는 과목입니까? 또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싫어하는 업무입니까? 또 뭐 시간에 관계된 부분입니까? 뭐 이런 다양하게 분류가 이제 여기서 쭉쭉쭉쭉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일이 발전하고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 속에는 나의 행복을 위한 존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있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존귀하게 여길 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들은 뭘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요게 이제 코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대상을 분류하고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을 분류하고 하는 거예요. 자,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 우리가 10가지 공부했죠. 첫째, 하나님. 둘째, 나. 셋째, 상대방. 넷째, 환경, 상황. 다섯째, 일. 여섯째, 자연, 만물. 일곱째, 작은 것. 여덟째, 가치와 관계. 아홉째, 질서. 10번째, 싫어하는 사람, 상황들이에요. 자, 이 외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나의 것들이 있죠. 나의 것들.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약점, 점과 약점이 아니라 장점과 약점이네. 장점과 약점.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나의 대적과 그의 것. 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상대방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의 현실 그대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의 환경과 과거, 현실, 미래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의 일과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가족, 친구까지 상대의 장점과 약점, 아픔, 상대의 성공, 실패, 상대의 비전, 목표, 과정.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어느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코칭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씩 더듬어 가야 이게 뭐 미꾸라지가 잡히든 또 뭐 장어가 잡히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12가지 시작. 또 네. 거기에 한참 생각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자, 시작. 존귀하게 여기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개발하고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기, 칭찬하고 자랑하기, 아끼고 보호하기, 배려하고 격려하기, 기다려주기, 재능 개발해주기, 성실하게 대해주기, 올바르게 하게.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만 뭔가 쓸 때, 사용할 때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존귀함의 의미 12가지 기본이며 이걸 응용해서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14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하기, 그 다음에 인사하기, 그 다음에 좋은 말 사용하기, 존귀한 의미 찾기, 그 다음에 이해하기, 그 다음에 수용하기, 그 다음에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대화하기, 편지 쓰기, 그 다음에 충전하기, 셀필링하기,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네. 자,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코칭을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자,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지금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자존감에 대한 코칭을 한다. 그러면 그 자존감의 14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그러면 코칭의 주제로 삼으면 좋을까요?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존귀함의 능력을 현장에 사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걸 위해서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존귀함의 능력을 실천하기 위한 코칭 과정은 코칭의 기본 원리에서 설명한 코칭 과정 10가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과정에서 제시하는 순서와 질문들을 익숙하게 습득해야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질문들을 연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문. 코칭의 3대 요소가 뭐죠? 경청, 질문, 피드백이에요. 경청, 질문, 피드백. 특히 코칭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본 교재는 5가지 성품을 전체적으로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코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코칭을 2주간 동안 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경비를 받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아이의 학습 코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의 경비를 받는 거예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그러면 3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뭐 6개월이면 180만 원을 받는다. 뭐 그런 식이에요. 바깥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또 이게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사명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개인 사무실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적당한 경비를 받고 코칭을 자기의 비즈니스로 직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자격증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하도록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격증을 걸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하면 뭐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쓸 수 있고 바깥 세상에서 자기의 나중에 이제 저는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이 일을 본업으로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적당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뭐 전인 이제 G7 이거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주 보람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될 때는 4주나 8주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제 존귀함의 능력을 적용하기 위해 코칭을 시작해보자. 본 교재에서는 영역과 방법들이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의 영역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답을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주제를 갖고 오지 않아서 답을 찾아서 행동하게 만드는, 주제부터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서 행동하게. 예를 들어서 업무 성과를 위한 것에 대한 코칭을 한다. 그러면 업무 성과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답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실천할 큰 주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해 갈 거냐, 이거를 이제 코칭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서는 이미 주어진 답인 5가지 성품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코칭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피코치고 저는 코치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두 분이 한 과를 또 진행을 해보고 이제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두 분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나면은 좀 더 코칭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코칭이라는 게 뭔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뒤죽박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이거를 거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간 축하할 일 3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옆에서 코치가 크게 웃어버리면은 이제 이 피 코치는 아주 얼굴이 뻘개적이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자, 뭐 3가지 칭찬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감사할 일은 어떠세요? 뭐 감사할 일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감사할 일을 찾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뭐, 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러면 이제 김 빠지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부정적인 말이나 예, 속상하게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어쩐지 얼굴을 뵈니까 오늘 무척 피곤하게 뵈요. 막 이러면은 이것도 영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요. 그냥 좋은 점, 축하할 점만 우리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가 이제 해보시면 어떻게 해볼지 기대가 아주 충만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샘플로 공부하는 걸 잘 해두세요. 잘 해두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몇 번만 해보면 처음에는 와가지고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막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은 아, 그러냐고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주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그러고 어제도 장점 찾으라고 했더니 별로 잘 못 찾아. 그래가지고 장점 자 우선 얼굴도 아주 이쁜데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도 굉장히 긴 것 같아요. 한번 대볼까요? 나하고 이제 여자 청년인데 대보니까 손가락이 기니까 정말 기네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면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는데 혹시 쳐봤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쳐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피아노 치러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자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찾아야 돼. 다 찾으면은 예, 이쁘고 좋은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코치가 자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 그 피코치가 뭔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장점을 그 다음에는 제가 미인이에요.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키가 커요.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을 못할 때 코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때 피코치가 대답을 못하면 코치는 그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어 일깨워 줄 수 있다.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자, 영역을 정합니다. 본래 영역 정하기는 피코치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본 단원에서는 5가지 성품 전체를 기본적으로 코칭하기 때문에 교재가 제공하는 영역을 실천하기 위한 코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사는 코치의 역할이며 배우는 사람들은 피코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강의는 그냥 듣는 사람들은 앉아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코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은. 자,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 걸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합니다. 코치. 이번 주 코칭의 영역은 존귀함의 실천입니다. 존귀함의 실천. 우리가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유일성의 세 가지 중에서 한 성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까? 이 부분을 이번 주간에 코칭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코칭을 한다면은 서로 물을 수 있겠죠. 아들, 이번 주간에 코칭의 주제는 뭐야? 그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아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엄마는 이번 주간에 코칭할 주제가 뭐야? 만약에 가정이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코칭하는 가정이 되면 서로 대화의 통로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특히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집안들은 이제 이런 코칭 가정을 만드는 데다가 이제 훈련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부부지간에도 여보 이번 주간에 우리 코칭 합시다. 그 코칭 주제는 뭘로 할까요? 네. 당신이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피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까? 예, 이걸 코칭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겠죠. 당신이 너무 게임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영 마음에 걸려.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하면 남편 게임 안 하기를 코칭하면 어떨까?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때로는. 자, 개인적 코칭을 일 경우에는 코칭의 주제를 무엇으로 하기를 바라시나요? 이걸 이제 꼭 코칭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오늘 나하고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 글쎄요. 그럼 일단은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코칭의 주제는 피코치. 자, 이제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번 주 큰 틀은 존귀함의 실천인데 이번 주 이게 이제 개인적 코칭을 할 경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번 주 코칭의 주제는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쪽에 있는 검은 잠바 입은 아주 천재같이 보이는 학생. 네, 이번 주 코칭의 주제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 존귀함의 실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 주제를 정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나요? 아, 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아니, 혹은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맨날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가지고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피코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코치 이것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그 목표가 그 코칭이 잘 돼서 이 코칭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자존감이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친구들과 좋은 관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공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한 거죠. 그러면 존귀함의 실천의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을 다루면 좋을까요? 꼭 생각해둔 내용이 있으신가요? 존귀함의 영역에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존귀함의 실천을 하는데도 우선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존귀함의 방법이죠. 방법. 1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코치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코치가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존귀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걸 한번 되살려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번 주간에 실천 사항으로 코칭을 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먼저 대상을 정하고 12가지 방법 중에 이번 주에 코칭할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때 수강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기 필요한 대상과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학생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 학생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이 학생의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코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다룰 때도 이 제목 선택, 그 공과 내용 속에
이 제목 자유 선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본인이 어떤 제목으로 이번 주간에 주제를 삼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 그 주제를 캐치해내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이 사물에 뭘 쓸 때 주제를 뭘로 정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제만 잘 잡아도, 이것은 굉장히 아주 창의력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건 다 주제를 잡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칭 공과를 활용을 할 때 반드시 그 영역을 꼭 이렇게, 자, 딴 사람 요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코치가 또 자원을 제공할 수 있죠. 뭐 이런 제목도 괜찮고 이런 제목도 괜찮고, 뭐 교훈적인 거, 또 인간, 사람에 대한 주제, 뭐 등등등 다양한 제목들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마리아하고 요셉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아이가 이거 19금에 위배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넌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아니면은, 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니? 어? 얘가 맨날 배운 게 그냥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코칭의 기본은 유일성의 존귀함. 우리가 지금 존귀함의 코칭을 하는데 상대방을 전혀 존귀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생각 자체를 우선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오, 특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쪽은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19금을 위배해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구세주 될 수가 있겠니?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해서 그 아이가 무한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요즘의 애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장난을 해가지고는 우리 어른들이 절대로 못 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질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뭐 부자가 죄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뭐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나요?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은 뭘 하든 간에 상대방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존중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진짜 예수님이 돈 버는 방법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면은 선교비도 많이 낼 수 있고, 뭐 얼마나 좋겠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쪽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인정해주고 무한당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엉뚱한 말을 꺼냈다 할지라도, 강사를, 선생님을 아주 황당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황당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무라고 하면은 그게 더 질문이 꼬여가, 이제. 근데 그걸 존중히 여겨져 버리면 얘가 이제 황당해지는 거야, 이게. 자기가 뻔치를 날렸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괜찮아, 어루만져 주면서 고마워,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함부로 못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막 야단치고 왜 그래, 넌 그래. 그런 선생님이 있는 곳에는 애들이 조용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썽을 더 부려요, 이게. 봐라 하는 식으로,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하여튼 기본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 마중물을 내려보내지 말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꾸
마중물을 창세기 3장에 물을 자꾸 부어. 넌 왜 그래? 넌 맨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너 엄마한테 이야기 할 거야 너. 뭐 맨날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자꾸 창세기 3장을 끌어올리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싹 무시해버리고 좋은 점을 찾아주고 잘하는 점을 찾아주고 정말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걸 찾아주고 이런 걸 찾아주면 그런 사람 앞에는 함부로 못 대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첫 번째로 코칭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도 나올 수 있고 오빠도 나올 수 있고 언니도 나올 수 있고 아버지도 다 나올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뭐 부부지간이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존귀함 또 뭐 어떤 그 뭐 다양하게 이제 관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을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되겠는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칭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종착역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 1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비로소 코칭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다 선택해가는 과정이고 그게 안 정해지면 코칭이 안 돼요. 이게 존귀하게 여기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사용하는 현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다음에는 12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본 과정에서 그래서 12가지 의미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줘요. 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복습해보고 그 중에 선택해보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 내가 설명해 줄 때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내 친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12가지 중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될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첫째, 존귀하게 인정하기. 둘째, 감사한다. 셋째, 예의를 지킨다. 넷째,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연구해서 이해한다. 여섯째, 소중히 여긴다. 일곱째,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준다. 여덟째, 아끼고 보호한다. 아홉 번째,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준다. 열 번째, 그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준다. 11번째, 성실하게 대해준다. 책임감 있게 대해준다. 12번째, 올바르게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그 12가지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성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뭘 맡기면은 책임감 있게 해준다. 이런 표현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응용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존중하게 하기 위한 코칭을 한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은 12가지 중에 뭘 선택하고 싶죠? 높이고 칭찬하고 높인다. 또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자, 다양하게 이제 할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코칭 같으면 이제 피코치가 선택한 거를 가지고 코칭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교재 자체가 지금 연습용이기 때문에 교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정하기로 했어요? 인정하기. 뭘 인정합니까? 존재를 인정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치와 피코치는 실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찾아내야 한다. 대상과 도구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대상은 자기 아내 혹은 남편 아니면 뭐 기타. 방법은 12가지 중 하나. 다름, 존재, 수고, 인정하기. 일반적인 코칭을 하거나 멘토링을 할 때는 상대가 가져온 주제나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등을 질문을 통해서 영역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때 10단계 과정의 원론을 참고할 것.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쉬워졌죠?
자, 세 번째 이제 뭘 합니까? 예, 주제에 대한 현실 점검 및 출발점 찾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선택한 주제, 존재, 다름, 수고 인정하기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주제를 실천해보고 싶은 갈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코치. 위에서 선택한 주제 무엇이었죠? 네,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상대방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수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수고나 존재나 다름. 자, 우리 아내들은 얼마만큼 남편에 대한 수고와 존재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존재와 수고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네. 아, 8, 9. 대단하네요. 여기는 아내의 존재와 수고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수로 표현한다면? 제가 말해도 제 생각이에요. 예. 아내가 저를 인정해. 아니, 남편이니까 아내에 대한. 아내를 인정해. 예. 저는 한 7, 8 인정하는데 상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중에 한번 피드백 같은 거 한번 상대한테 받아보면 이제 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아내나 남편에 대해 서로 다름과 존재, 수고, 인정 지수, 다른 대상이나 12가지 의미 중 다른 도구일 경우에도 이 지수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자, 코치, 이런 상태가 심리적으로나 다른 가족관계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아까 8, 9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수고와 다름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신뢰감이 되고, 또 이제 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엄청나게 행복감도 느끼고, 네, 안정감도 느끼고. 네. 자, 지금은 이제 좋은 쪽으로 지수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돼가지고, 아유, 난 글쎄요, 상대방이 나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내가 상대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막, 이게 이것 때문에 나 맨날 기죽고요, 무시당하고 그냥 못 살 것 같아요. 막.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태들이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 지수가 낮은 이유, 상대방의 수고와 존재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2,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좋은 쪽은 더 발전해서 정말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조론이라든지 뭐 엉뚱한 소리 안 나오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가면은 갈수록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주제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열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예. 자, 개인적 코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나 기타 질문을 통해서 그 주제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P코치의 간절한 열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클리어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 쪽 관점에서 보면은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전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목표 지점이 뭔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네 번째.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제 출발점이 만들어졌으면 가야 할 실현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코치, 정하신 주제의 현 상태를 지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현 상태가 이제 한 5점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한 7, 8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예, 그 정도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상대방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나 상대방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개인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안정이 되면 업무나 사회적 현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와만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신제가 치구평천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나누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출발점과 성장 목표가 정해졌으니 코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세부 실천상 과정 목표 정하기. 큰 목표가 정해졌으니 이는 이제 가는 과정의 목표들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칭의 횟수나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자, 코치, 먼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진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큰 목표가 정해짐으로 코칭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피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거 이제 인정해 줘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아니 여태껏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코칭을 그만두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아직 그렇지만은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끌고 가야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칭할 때 중요한 것은 주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다. 코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인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생각하기와 외치기다. 그래서 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코칭이든 뭐든 뇌 훈련.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뇌에 입력되어 있는 기존의 내용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코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식 전환.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생각하기, 묵상하기와 외치기예요. 이거. 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과 몇 단계의 과정을 적합하게 보시나요? 자, 여기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단계들을 정리한다. 이때 피코치가 필요하다면 코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고 피코치는 그 자원을 들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시급한 새로운 목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제는 뭐예요? 존귀함의 실천이고 코칭의 주제는 그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재, 수고,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먼저는 왜 안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거나 치유할 수도 있다. 잘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장점 찾기 등을 동원할 수 있고 언어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작전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치유해야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의 패턴 바꾸기나 상대방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자기 일을 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석과 함께
가야 할 순서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해됐습니까? 영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이해됐나요?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거해야 할 장소, 장애 요소 찾기. 이제 이걸 해야 되겠죠. 자, 코칭의 주제인 상대의 존재, 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잘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원은 뭔가,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은 뭔가, 사용해야 할 자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찾기. 코치, 피코지즘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원 목록을 한번 기록해 보시죠. 여기에는 영적 자원. 그동안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걸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남편의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이런 점들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을 하겠다든지, 현실적 자원, 의도적으로 내가 들어가면, 남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인정을 하겠다, 수고를 인정해서 고맙다고 한번 절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자원, 과거의 자원, 현재의 자원, 멘토, 또 G7의 다양한 자원, 암송과 외치기 등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런 걸 이제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외에 또 다른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방법이나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자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5가지만 기록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자꾸 짜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용해 보신 자원 중에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누군가를 이렇게 인정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또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들이죠.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 자, 외적 환경이 있어요.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외부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외부적 장애 요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나가면서 항상 주의할 게, 이건 교과서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이 교과서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섞어 갈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거해야 될 이제 장애 요인 찾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자신 관리하기도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정이고 뭐고 이건 할 겨를도 없어. 네. 그리고 뭐 좀 이쁜 짓을 해야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맨날 그냥 나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짓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내적 환경, 실행을 가로막는 내부적 장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자기만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감정 변화의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정보. 그러니까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먼저 다뤄져야 될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루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나의 부정적인 것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본 일은 있나요?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존재, 다름,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꼭 이 질문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을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지 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코치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질문 한두 가지를 잘 못 찾아가고 있을 때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실행 점검 계획 짝입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행동 계획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시는지요? 어떠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행동 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점검 계획하기. 혼자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상담이나 멘토와의 다른 점이다. 누가 진척 상황을 점검해 줄 수 있나요? 코치, 피코치. 그것을 실행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8번은 이제 점검하고 수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단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회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점검하다 보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난다. 계획을 세울 때와 진행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불필요해서 버려야 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도해야 할 부분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주제가 상대의 존재, 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과정 목표를 수정할 수 있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할 외적, 내적, 영적 자원들은 잘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겹고 힘들어서 포기할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쉬었다 가기도 하면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기대와 즐거움,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으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외치는 걸 잘 점검해야 합니다. 셀프 코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무 몰아가면 또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당겼다 하는 코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코칭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코치, 이 부분을 실행하기 전과 실행한 후에 어떤 다른 느낌을 받게 되나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다음 단계의 진행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받는 느낌과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요? 자, 주의사항은 성장 모델과 질병 모델, 문제점에 집중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꾸 창세기 3장에 집중하는 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꾸 안 되는 점, 나쁜 점, 못된 점 이게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질병 모델이에요. 그 대신에 성장 모델은 뭐예요?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강화시키기, 잘하면 당연히 적당한 칭찬과 축하 혹은 기타 방법들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도 자기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코치 역시 그렇게 해야 하며 또 주변에 한 단계씩 완성해 갈 때마다 칭찬과 축하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의 내면에는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아주 깊숙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송, 묵상, 외침,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체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시키는 방법은 문제나 목표에 따라 고정된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 자, 못하는 것보다는 잘한 걸 찾아서 어떻게 잘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네, 창세기 3장보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 목표 달성하기. 여기서 얻어지는 건 아주 많다. 소통의 문제 역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므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성취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분야들 역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걸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은 코칭을 하는 사람들도 코칭하면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자리를 이제 잡아요. 해보니까 실천을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아 이거 좋은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거. 네. 나는 예전의 행동보다는 새로 시작했던 행동을 이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도 충분하다. 변화된 자아상의 확립, 변화 행동의 일반화, 행동의 변화가 완성되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유사한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코칭을 통해 부하 직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 리더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업무상의 협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이지만 실행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것을 충분히 나누면서 가족관계, 동료와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코칭을 사용하도록 해보자. 물론 셀프 코칭도 가능하다. 자, 이건 공부기 때문에 다음 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장의 코칭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때 보상과 격려를 함께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두 분씩 요게 총 10 몇 장인가요? 네, 총 18장까지예요. 그래서 요 18장까지 해서 9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후에 진행할 팀들 우선 다음 시간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다음 시간에 코칭을 이제 이 다음 장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주제랑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이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실 분. 자, 그러면은 김 목사님과 장 목사님 두 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하겠는데요. 4시에 시작을 하는데 두 분은 휴식을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차례 하실 분들은 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진행할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가지고 질문을 지금처럼 막 쭉 읽으면서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대로 그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